여러분, 만약 한밤중에 갑자기 몸이 굳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걷다가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면요. 그날 밤 이철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24년 어느 겨울밤 충청남도의 한 주택가 골목. 시계는 밤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맘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죠. 이날도 이철호 할아버지가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74살, 파킨슨병을 앓은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약을 먹으면서 조심조심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약부터 챙기고요. 산책도 해가 있을 때만, 사람들 눈에 띄는 시간에만 나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게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문화원에서 열린 서예 동호회 모임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오늘 쓴 글씨 정말 좋았어요. 이 선생님. 아이고, 손이 떨려서 예전만 못해요. 그래도 멋있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동호회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집까지는 불과 15분 거리.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요. 골목길에 들어선 지 7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다리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뻣뻣하다 싶었는데 점점 더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거 좀 이상한데. 할아버지는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단 1cm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는 이런 증상을 동결보행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몸이 얼어붙듯 굳어지는 현상이죠. 피곤할 때, 약효가 떨어질 때 자주 발생합니다. 할아버지는 낮에도 가끔 겪었지만 낮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쉴 수도 있었고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밤 10시 반이 넘은 주택가 골목.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비추는 이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 있는 자세 그대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손은 주머니에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벌리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25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5분이 지났습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골목에서 쓰러진다면, 아무도 모르는 채 밤을 보내야 한다면.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0분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한 채로 한 손을 움직이는 것.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른손을 움직였습니다. 중심을 잃을까봐 조금씩, 조금씩. 5분 만에 겨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네,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파킨슨병이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골목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의 1시간째 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시죠?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서 생활안전과 당직 근무 중이던 두 경찰관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파킨슨병 환자 구조 요청이요. 처음 듣는 유형의 신고였습니다. 네, 골목에서 움직이지 못하신대요. 위치 확인했습니다. 두 경찰관은 즉시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지? 병원으로 모셔가야 하나? 현장에 도착한 두 경찰관은 골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라 가로등도 듬성듬성했고요. 저기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마치 동상처럼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성 경찰관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남성 경찰관은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1시간 가까이 같은 자세로 서 계셨던 겁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19를 부를까요? 여성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병원까지는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만 가면 됩니다. 집이 여기서 7, 8분 거리예요.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남성 경찰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19를 부르는 게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만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할아버지, 제가 업어드릴게요. 남성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워서. 할아버지가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경찰관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운동을 좀 합니다. 그는 웃으며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할아버지를 업는 순간 그 젊은 경찰관은 생각보다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체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었던 할아버지의 몸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어깨에 팔을 두르세요. 미안합니다. 팔이 잘 안 움직여져서. 여성 경찰관이 할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동료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저기, 골목 끝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낡은 빨간 벽돌집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7, 8분 거리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를 업고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주택가라 골목이 좁았고 계단도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경위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사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성인 남성을 업고 골목길을 걷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젊은 경찰관의 등에 업혀가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부끄러움. 이른이 넘도록 살면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의 등에 업혀보는 겁니다. 젊은 경찰관의 등에서 느껴지는 체온, 규칙적인 호흡 소리,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런 일 도와드리라고 저희가 있는 거예요. 젊은 경찰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빨간 벽돌집이요.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에 낡은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현관까지는 계단이 2개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 왔습니다, 할아버지.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성 경찰관은 할아버지를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여성 경찰관은 부엌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습니다. 약통을 열어 약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을 먹은 후 할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어요. 두 경찰관은 할아버지가 진정될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갔어요. 딸은 서울에서 살고요.
자주 이런 일이 있으세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특히 피곤하면 이래요. 그래서 평소엔 일찍 들어오는데 오늘은 서예 동호회가 늦게 끝났어요. 할아버지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날의 이야기, 홀로 남겨진 후의 일상, 조금씩 불편해지는 몸과 싸우는 나날들. 두 경찰관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공감의 눈빛을 보내며,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골목에 서 있을 때 이러다가 쓰러지는 건 아닌가 무서웠어요. 아무도 모르는 채로 밤을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와주셨잖아요. 저를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셨잖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요. 남성 경찰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언제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일일이 말고 제 번호로 바로 전화하셔도 돼요. 할아버지는 집에서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이름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게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실은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된장찌개랑 김치전을 좀 해봤거든요.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사흘 후, 두 경찰관은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환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식탁에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노릇하게 부쳐진 김치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아이고, 이 정도야 뭐. 여러분이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제가 직접 요리한 거예요. 투박하지만 정성은 담았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이후로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더 조심해요. 해 지기 전에는 꼭 집에 들어오고 약도 거르지 않고요. 잘하셨어요. 혹시 또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왜 그러셨어요? 저 같은 노인네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시고. 할아버지의 질문에 남성 경찰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파킨슨병이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려서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어요.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혼자 계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 경찰관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도 혼자 사시거든요. 할아버지처럼 누군가 아버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를게요. 남성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순찰 돌다가 들러서 안부 여쭙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저희도 할아버지 뵙고 싶어요. 여성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된장찌개 비법도 배우고 싶고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두 경찰관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를 묻는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두 경찰관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성 경찰관의 소개로 지역 파킨슨병 환자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파킨슨병 환자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할아버지와 두 경찰관의 이야기는 지역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경찰관들 너무 따뜻하다. 1시간이나 홀로 버티다 신고한 노인분도 대단하다.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든든하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본 한 파킨슨병 환자 가족이 경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혹시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경찰서는 이를 계기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 안부 확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다른 경찰서들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의 집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 사이로 새로운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두 젊은 경찰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남성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네요. 세 사람은 함께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할아버지의 속도에 맞춰서 그날 밤 골목길에서 시작된 인연. 1시간의 기다림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신고, 그리고 두 경찰관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만들어낸 이야기. 그것은 단순히 한 노인을 구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알아보는 마음,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두 젊은 경찰관에게도 할아버지는 더 이상 낯선 노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1시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는 뭐 해드릴까요? 글쎄, 다음에는 내가 묵은지 김치찌개를 끓여볼까? 와, 기대되는데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세 사람. 석양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밤길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혼자 계신 부모님, 또는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를 동네 어르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전화를 걸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세상 살맛난다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곁에 따뜻한 순간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람 냄새 나는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